안녕하십니까. 국내의 해난 이슈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는 코리아24TV 코티박사 정태입니다.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였었죠. 가수 겸 배우로 유명했었던 박유천 씨와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 그리고 재벌가, 남양유업의 애손녀, 그리고 미인으로서 국내 연예계에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여인, 그러나 병원에서 체포되고, 또한 박유천 씨도 다리털에서 마약이 검출되어 구속된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약 40시간의 약물 투여 수강 프로그램, 그리고 약 22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 씨는 이 내용을 다 지키고 하겠다는 전제 아래 풀려나온 것입니다. 집행유예 이념임이 이 기간 동안에 동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고, 또한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는 장면을 언론사 유튜브로 좀 살펴보고요. 하나 씨가 그동안에 이슈의 쟁점이 되었던 내용, 그러니까 약물 투여를 어떻게 하고, 또 교도소에서 17번의 방송을 어떻게 썼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처럼 취재기자가 알고 있었던 이들의 몸에 새긴 팔뚝에 생긴 타투라든가, 그리고 또한 누드 사진, 자고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씨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장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흰 아디다스 셔츠를 입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오하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과하는 그동안 분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무서운 아니라고. 그 실형은 피하셨는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주신다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반성합니다. 항소는 안 죄송합니다. 하실 건가요? 네, 안 합니다. 아버지가 경찰서장 네. 베프 뭐 이런 말씀은 어떤 아닙니다. 의미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성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의 반성이세요?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팬들이 잘 몰랐던 사연, 그리고 또한 황하나 씨가 썼던 방송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하나, 재벌가, 그러나 손녀딸 아픈 사연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 씨가 재벌 애손녀로 남양유업이죠. 그래서 또 행복했었다, 뭐 부자였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실은 어렸을 때 자기 부모가 이혼을 하던 아픈 사연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1988년 7월 13일생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의 애손녀입니다. 홍 씨의 딸 홍영애 씨와 황재표 씨의 딸이니까 애손녀 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둘 사이에 또한 어머니는 재벌가에 그리 또 결혼을 해서, 하나 씨는 좀 의외로 효는데 아버지와 애틋한 사연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지방에서 서핑몰 사업을 했었는데, 그 서핑몰 사업의 모델이라든가 홍보 뭐 이런 것을 하면서 또 그 내용을 여러 차례 알렸었죠. 그래서 뭐 더 다른 연예인들과의 관계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 박유천과 연을 해서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요. 본래 2년 전이 2017년 9월에 박유천과 결혼을 올린 예정인데,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인지 계속해서 연기가 됐었고, 이러한 내용인지 또 울컥하는 면들도 있어가지고 많은 송사에 시달리기도 했었죠. 고소한 사람들도 좀 몇 명 있습니다. 2017년 또 강남에서 뭐 패치 사건을 해갖고 누군가가 고소를 하고, 올해 5월에도 모 여인이 뭐 허위사실 명예회포 혐의로 고소를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은 2010년도 초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필로폰 뭐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MBC에 따르면 경찰이 이 박유천 씨와 같이 있었고, 투약할 때 같이 뭐 있었던 연인 사이고 같이 투약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박유천은 그때 당시 마약 투약 혐의를 거부를 하고, 또 다리털을 깎아가지고 나와서 제일 처음에는 안 나왔었죠. 근데 나중에 양성 반응이 나면서 국내에 잠 떠들썩하게 되고 또 구속이 되고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나 씨는 구속되었을 때 17번의 지금 방송문을 썼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수차례 수사를 받고 구치소 생활을 시작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회와 반성, 수치심 때문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하늘을 보며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지, 햇살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걷고 싶을 때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됐습니다. 치료를 변형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5일 애할아버지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도 배성준이 얼마나 이쁘게 했어요. 최근 제 애조카 하나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무리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내 친척이라 해도 친부모를 두고 직접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애조카의 일탈을 바로잡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기만 하다. 국민들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또 항하나는 제 친척일 뿐 남양유업 개념이나 그 어떤 일에도 전혀 관계가 있지 않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곡히 국민 여러분과 남양유업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원한 사랑, 몸에 타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찢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항한나와 박유찬, 한때 박유찬의 팔에 있는 타투에는 항윤나와 결혼하는 결혼 날짜가 새겨져 있어요. 항윤나는 또 박유찬의 누드 사진도 갖고 있었어요. MBC 보도에 의하면 항한나가 이 항유찬이 자고 있을 때 누드 사진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 이런 보도 내용도 MBC에서 보도를 좀 했었죠. 자, 함께 필로폰 흡입이나 마약 투약도 같이 하면서 로맨스를 꿈꾸고 결혼을 약속하는 연인들, 그리고 몸에 결혼 날짜를 새기거나 누드 사진을 갖고 있었던 이들도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증오심으로 남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씨의 방송문처럼 수치심이 남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아픈 기억을 잊고 일어서는 두 사람의 새 출발을 기원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곳의 코리아24TV 구독 신청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철저한 이슈 분석, 코티 박사, 코털 박사가 아니고 코리아24TV 코티 박사 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신청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